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부산 아나운서 차재환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증가를 하면서 근데 이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목줄 미사용 또 배설물 미수거 등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패티켓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부산 시민들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민 발언 때 듣겠습니다. 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대소변 봉지도 갖고 다녀야 되는데 보면 사람 보면 치우고 안 보면 그냥 놔버리고 그런 게 좀 키우는 건 좋은데 남들도 생각해줘야지. 주민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근데 거진 안 해요. 하실 도리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우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자기 강아지는 아니라고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 의식은 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했어요. 등록했어요. 일단 주변 시민공원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산책하기는 좋죠. 강아지를 데리고 시민공원을 갔는데 애한테 진드기가 붙어서 집에 왔는데 이제 진드기를 잘못 떼서 버렸다 생각했는데 한 마리 더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진드기가 저도 물고 강아지도 물고 해서 다 붙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살충제나 이런 걸로 좀 개선이 안 될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큰 강아지를 키우는데 작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줄을 많이 풀고 다녀요. 그래서 좀 줄을 좀 해주셨으면 안 되나라는 바람이 있네요. 묶어서 데리고 다니도 좀 짧게 해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뚜루루 앞에 오면 겁신나서 다 피해가다 그런 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줄 짧게 해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 냄새가 나가든 싫지는 자기들이 아무리 모르게 시켜서 해도 옆에 오면 냄새가 나서 좋아해. 나도 짐승을 좋아하고 나도 배를 키워보고 저걸 했지만 나만 좋으면 되지 딴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거든. 요즘에 강아지들 개물림 사고도 많고 강아지들끼리도 있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반려인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산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죠. 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 만나실 수 있고요. 문자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252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가 변경이 됐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또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영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 정말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인구가 늘었습니까? 네, 최근 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4집 중 1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KB금융지주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했는데요. 예. 2020년 말과 비교해 보면 2년 사이에 16만 가구가 급증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2년도에 실시한 동물 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47만 7천 가구, 반려동물 수만 보더라도 83만 5천 마리로 추산되는데요. 네. 이 양육 가구 비율을 봤을 때 30.7%로 전국 평균 27.5%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네. 2년 사이에 16만 가구가 급증을 했는데 글쎄요, 어떤 원인에서인지 어떤 그런 사회적 현상이 좀 분석되면 또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인데요. 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 등록번호를 통해서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요.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네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부착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한다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산시에서 들어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2년도에 실시한 동물 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47만 7천 가구, 반려동물 수는 83만 5천 마리로 추산됩니다. 양육 가구 비율로 보면 30.7%로 전국 평균 27.5%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동물 등록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방법은 동물 등록 대행 기간에 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등록 유기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등록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나요? 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네. 지난해 이 개와 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 수는 전년도에 대비 7.6% 늘어난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이 고양이 등록은 자율인데요. 반려견만 본다면 작년에만 25만 7,989마리가 등록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족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도 11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은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이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는 반려 문화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동명대학교 반려동물대학 반려동물 산업디자인 전공 김종기 교수에게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과 동일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아프지 않도록 질병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라고 하면은 결국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까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조화롭고 안전한 공존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정과 배려가 아닌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고요. 특히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순간의 애정이 아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의무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티켓 등 다양한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려동물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 반려 인구가 매년 급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 시장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이면 6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지금도 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소품 등이 늘고 있죠. 반려견 패션 분야에서는 다양한 반려견 옷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원한 러닝부터 빨간 내복처럼 반려견이 입을 수 있는 의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네. 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복합 쇼핑몰도 많아졌고요. 네. 카페에서는 강아지용 카푸치노인 일명 페푸치노 또 케이크를 팔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장난감부터 뭐 운동 기구까지 참 네. 다양한 어떤 반려용품들이 정말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던데 그 부산에 지금 전국 최초의 반려견 학과가 생겼다고요. 이건 여긴 어디입니까? 네, 동명대학교에는 관련 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단과대학으로 반려동물 보건학과, 애견미용 행동교정학과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학부가 있고요.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도 운영 중입니다. 네. 또 이 동명대학교 안에 경상국립대의 대학동물병원도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늘고 산업이 확대되고 또 교육까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자 이럴수록 올바른 반려 문화 역시 같이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패티켓 어떻게 잘 지켜지는지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2월 11일부터 이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구체화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규칙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또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의무 사항인데요. 네. 앞서 제일 먼저 들었던 이 시민 발언대 내용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줄입니다. 간혹 길을 걷다 보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그렇죠. 풀어서 다니는 네. 견주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목줄 패티켓을 잘 지켜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동물 등록, 인식표 착용, 배변 처리 등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의무화 패티켓이 잘 지켜져야겠는데요. 김종기 교수의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가까운 일본에서도 반려견 등록제는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뿐만 아니고 다양한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세대가 지금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서 1,500만이 넘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요즘은 강아지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0.02%였던 보험 가입률이 지금 1.4%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일본의 보험 가입률은 19%로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높아질 추세라고 하고요. 상승하는 보험 가입률을 봐도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진 신고 기간 곧 끝나죠. 네, 네. 이게 끝나면 이제 집중 단속 기간도 있고 또 이 단속을 당하게 되면 또 일정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9월 30일까지 이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집중 점검에 나서는데요. 이 반려견 등록을 통해서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영지 리포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